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알랭 드 보통. 매호. 호텔은 말라가에서 동쪽으로 반시간 거리에 있는 나지막이 노출된 안반 위에 서 있다. 가족을 대상으로 지어졌고 가족의 일원으로 있어야만 하는 공교로운 과제를 안겨주기도 하는 곳이다. 특히 식사 시간에 15살의 라비카는 아버지 새 어머니와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다. 세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음울하고 대화는 자주 끊긴다. 라비의 어머니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호텔 측은 매일 수영장이 굽이 보이는 테라스에 뷔페를 차려놓는다. 이따금 새 어머니는 빠에야나 남쪽에서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 같은 것에 대해 한마디 한다. 새 어머니는 글로스터 출신의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비는 워터슬라이드 옆에 있는 소녀를 처음 본다. 그보다 1살가량 어리고 남자아이처럼 밤색머리를 짧게 잘랐으며 올리브색 피부에 팔다리가 가느다랗다. 줄무늬 세일러복 상의에 푸른색 반바지를 입었고 레몬빛 샌들을 신고 있다. 오른쪽 발목에는 가는 가죽 밴드를 하고 있다. 소녀가 그를 힐끗 보더니 건성으로 미소 같은 걸 짓고는 접의자 위에서 자세를 고쳐앉는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소녀는 생각에 잠긴 듯 먼 바다에 눈길을 던진 채 가끔씩 손톱을 물어뜯으며 워크맨을 듣는다. 양쪽에는 소녀의 부모가 앉아있다. 어머니는 엘르 잡지를 훑어보는 중이고 아버지는 프랑스어로 번역된 렌 데이턴의 소설을 읽고 있다. 나중에 라비는 방명록을 뒤져보고 알아낸다. 소녀는 클레르 몽페랑에서 왔고 이름이 앨리스 소르다. 지금까지 이런 감정은 비슷하게라도 느껴본 적이 없다. 처음부터 소년을 압도하는 감정이다. 이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마치 어떤 식으로든 항상 그녀를 알아온 듯하고 그녀가 그의 존재 자체에 특히 마음 한구석의 혼란스러운 상처에 어떤 답을 내미는 듯하다. 그 후 며칠 동안 소녀는 호텔 여기저기에서 거리를 두고 그녀를 관찰한다. 아침에는 치맛단에 꽃무늬 장식이 있는 흰색 드레스 차림으로 뷔페에서 요구르트와 복숭아를 담아간다. 테니스장에서는 코치에게 악센트가 매우 두드러지는 영어로 자신의 백핸드에 대해 애처로우리만큼 정중하게 사과한다. 골프코스 주위를 쓸쓸히 산책하다가 걸음을 멈추고 선인장과 히비스커스를 바라본다. 매혹은 일련의 요소들을 둘러싸고 공허해진다. 발에 매달려 무심히 끌려가는 샌들, 선크림 옆에 타월 위에 놓인 헤르만 허세의 시타르타 페이퍼백, 경계가 또렷한 눈썹, 부모에게 건성으로 대답하는 태도, 저녁 뷔페에서 손바닥으로 뺨을 갠 채 초콜릿 무스를 조금씩 떠먹는 동작. 본능적으로 그는 이런 요소들로부터 그녀의 성격 전체를 알아내려고 해본다. 방 천장 선풍기에 나무 날개가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라비는 마음속으로 그녀와 함께하는 인생 이야기를 쓴다. 그녀는 성격이 우울하고 세상 물정에 밝을 것이다. 그만을 신뢰하고 남들의 위선을 비웃을 것이다. 예민하고 속 깊은 성격 탓에 때때로 파티에 나갈 때나 다른 여학생들과 어울릴 때 불안을 느낄 것이다. 그녀는 늘 외톨이였을 테고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완전히 신뢰한 적이 없을 것이다. 둘은 장난스럽게 깍지를 끼고 그녀의 침대에 앉았을 것이다. 또한 그녀는 두 사람 간에 그런 결속이 가능하다고 상상해 본 적도 없으리라.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소녀는 사라지고 네덜란드인 부부와 남자아이 2명이
그녀의 테이블에 앉아 있다. 그녀가 에어프랑스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부모와 함께 새벽에 호텔을 떠났다는 게 매니저의 설명이다. 이 모든 사건은 별게 아니다. 두 사람은 다시는 못 만날 것이다. 소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돌이켜보건대 소녀는 완전히 무관심했다. 하지만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라면 그것은 라비가 세월과 함께 많이 변하고 어른스러워지겠지만 사랑에 대한 그의 이해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15살 여름 카사알 수루 호텔에서 처음 형성된 바로 그 구조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신속하고도 진심 어린 이해와 감정이입이 일어나 외로움이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믿는 것이다. 그는 버스에서 식료품 가게 통로에서 도서관 열람실에서 우연히 보게 된 잃어버린 다른 영혼의 짝에게도 그와 같은 달콤 씁쓸한 갈망을 경험할 것이다. 20살에는 맨하튼에서 공부하던 학기 중에 북부행 C 열차의 왼쪽 좌석에 앉은 여자에게서 25살에는 베를린의 건축사무소에서 실무를 배우다가 그리고 29살에는 파리, 런던 간 비행기를 타고 영국 해협 위를 날아가는 동안 클로이라는 여자와 짧은 대화를 나눈 후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분을 만났다는 느낌을 다시 경험할 것이다. 여러 해가 지나고 또 여러 편의 사랑에 관한 에세이를 접한 후에야 라비는 몇몇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한때 그가 낭만이라 보았던 것, 무언의 직관, 순간적인 갈망, 영혼의 짝에 대한 믿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배워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을 유발했던 신비한 열정으로부터 눈을 돌릴 때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음을 유효한 관계를 위해서 그 관계에 처음 빠져들게 한 감정들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이제 그는 사랑은 열정이라기보다 기술이라는 사실을 배워야만 할 것이다.